예, 안녕하세요. 예, 바로 조금 전에 아마 저희 쪽 김명신 부장이 많은 업데이트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참 되게 많죠. 지난번 빌드 이벤트가 아마 가장 많은 새로운 어나운스가 된 이벤트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 상당히 많은 내용이 있었고요. 예, 저희가 할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약간 좀 초과되긴 했지만,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까도 좀 언급된 내용이긴 하지만 애저의 웹사이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윈도우 애저가 뭐다 아니면 윈도우 애저의 어떤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이 시간에는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바로 애저 웹사이트 기능에 대해서 넘어가서요. 애저 웹사이트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웹사이트의 정의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실제 백그라운드에서 이것까지 내가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만한 실제 웹사이트가 어떻게 구동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들, 그다음 실제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어떠한 부분들, 규모, 스케일을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는지, 배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디버깅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새로 소개된 웹잡이라는 기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예상하셨던 어떤 그런 내용들. 아마 제목에서는 제가 너무 이보다 더 쉬울 수 없는 웹사이트 관리다라고 해서 약간 낚인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정말 쉽습니다. 웹페이지 컨텐츠에 대한 어떤 웹 기술이라기보다는 클라우드에서 웹사이트를 관리를 하기 위한 부분들인데 과거에 우리가 웹사이트 했던 그런 부분들이랑은 좀 다르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은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타이틀은 이사로 되어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영문 타이틀은 시니어 프로그램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고요. 클라우드된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클라우드 관련된 어떤 도입을 하고 싶다거나 그런 일이 있으시면 제가 그런 아키텍처를 도와드리고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테크니컬 에반젤리즘 앤 디벨롭먼트라는 조직이 있고요. 이번 빌드에서 어떤 행사, 발표하시는 그런 분들 중에도 저희 팀에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트위터, 그러니까 혹시라도 별 큰 업데이트는 하진 않습니다만. 예, 사진 실물이랑 틀립니다. 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물론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클라우드다 보니까 애저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이미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겠지만 이 세션은 조금 더 웹 개발하신 분들이라든지 웹사이트를 관리하셨던 어드민들 분들한테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웹사이트를 개발하시거나 현재 운영 중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손 한번, 예. 예, 한 15분 정도 계신 것 같은데요. 나머지 분들은 그러면 두 번째와 세 번째 세션에 더 관심이 많으시진 않으시겠죠. 웹사이트 재밌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대부분의 컨텐츠, 온라인 컨텐츠가 웹사이트 기반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많은 회사들이, 많은 개인들이 웹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웹사이트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웹사이트 개념 측면으로 본다라면 웹 컨텐츠와 데이터가 있으면 웹사이트가 구축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웹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HTML로 만들어진 컨텐츠뿐만이 아니라 그 기반에 받쳐주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라든지 예를 들어 .NET을 쓴다, ASP, ASP.NET, 아니야 난 자바, PHP, 파이썬, 노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사실 그 기반에 깔려 있고요. 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웹 서버가 필요하다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의 IIS 서버라든지 아파치, 기타 등등 아주 오픈 소스 기반의 수많은 어떤 웹 서버들 많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서버를 또 받쳐주고 있는 운영 체제, 윈도우, 리눅스, 기타 또 다른 유닉스 기반에도 거의 없겠지만 운영 체제가 또 있고요. 또 그 운영 체제를 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들, CPU가 몇 개짜리다, 메모리가 얼마다, 그런 부분들. 맨 마지막에는 네트워크, 우리 DNS는 어떻게 돼 있고. 사실 간단한 나는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싶은데 그 웹사이트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다 같이 있어야지만 동작이 된다는 거죠. 물론 오늘날에는 웹 호스팅 같은 엔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 접속해가지고 컨텐츠만 주면 되기도 하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제약이 있다는 거죠. 트래픽이 초과됐습니다. 사이트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반드시 이 스크립트만 동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수많은 제약사항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웹사이트를 그걸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좀 지불했지만 거기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제약 사항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그 외에도 뭐 직접 운영을 하신 다음에 이런 시스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중단이 된다든지 부하가 몰리게 되면 동작이 안 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소스 코드를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그때마다 그냥 폴더에다 날짜 이름별로 해가지고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 사실 되게 위험하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왜냐? 뭐 날짜가 엉켰다든지 아니면 여러 명에서 작업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아주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웹사이트를 하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외에도 사실 수많은 고려사항들이 필요로 합니다. 더군다나 이건 한국이 아니라 글로벌한 만약에 웹사이트를 구축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에 모든 중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웹사이트를 만들었어요. 몇 명이 들어올까요? 웹사이트는 웹서버는 몇 대를 운영해야 될까요? 보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복잡한 문제라는 거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컨텐츠에만 집중하고 실제로 클라우드를 통해서 어떤 장점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좀 알아볼 건데 결국은 이겁니다. 우리가 뭐 그냥 내가 웹사이트를 쓴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기술을 이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기술이라는 거죠. 하지만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은 그런 웹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적은 비용과 적은 시간을 가지고 IT 자원을 덜 쓰면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부분들이 앞으로는 더 중요할 거라는 거죠. 사실 이 세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아주 웹 스크립트라든지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클라우드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었다면 조금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아주 처음부터 이제 애저 웹사이트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까 그 김병신 부장이 전 세션에 설명드렸지 글로벌한 데이터 센터를 전 세계 10군데 이상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보안이 잘 되어 있고 국제적인 ISO 27001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인증을 받은 이런 아주 대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데이터 센터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개의 이제 시스템, 서비스 서버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서버 안에 들어가 보게 되면 웹사이트는 어떻게 존재를 하고 있냐면요. 가상화된 어떤 서버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아주 수많은 가상화된 웹 서버들이 쭉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없을 정도의 그런 수의 웹 서버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 웹 서버 안에 여러분들이 나 이 사이트 만들고 싶어 만들어라고 명령을 딱 내리게 되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웹 서버 안에 그런 웹사이트들이 쭈르륵 만들어집니다. 즉 여러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아까 보셨던 그런 데이터 센터 안에 이 사이트 하나를 할당 받으셔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요금은 시간 단위로 과금이 됩니다. 사용하신 시간만큼 과금이 되고요. VM 같은 경우에 분단인데 현재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 시간 단위로 과금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다가 그러면 컨텐츠라든지 어떤 사이트 공간을 할당 받으셨다면 얘가 이제 외부에서 어떻게 들어오냐면요.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스,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 쪽에 소프트웨어 기반이긴 하지만 외부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그냥 다이렉트로 서버가 받는 것이 아니라 로드 밸런싱 서버가 먼저 그 리퀘스트를 받습니다. 받아서 해당되는 여러분들의 웹사이트도 그 요청을, 리퀘스트를 전달하게 되고요. 그럼 그 요청을 전달받은 사이트는, 응답을 이제 리스폰스를 주게 되는데, 리스폰스를 주기 위한 컨텐츠들은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이 직접 올리신 컨텐츠와 여러분들이 설정하신 컨피그레이션 정보를 기반으로 그 모든 그 정보가 그 클라우드, 윈도우 애저에 있는 스토리지 공간, 저장소 공간에 그 정보들 전부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공간입니다. 이게 사이트 안에 컨텐츠가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사이트는 따로 있고 컨텐츠는 저장소에 다른 공간에 있어요. 전혀 다른 공간에. 왜 다른 공간에 있냐면요. 얘가 문제가 새서 인스턴스가 잘못되더라도 인스턴스 아이디만 바꾸게 되고 실제 컨텐츠는 저장소에 있기 때문에 중지가 되거나 아니면 스케일 아웃하는 모델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저장소를 액세스하게 되면 실제 응답을 줄 수 있게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뭐 제가 좀 이따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자 그러면 저 저장소 공간에 내가 어떻게 컨텐츠라든지 그런 걸 접근을 합니까? FTP라든지 웹 디플로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주 이미 쓰고 계시던 웹 에디팅 툴, 뭐 웹 매트릭스, 비주얼 스튜디오, FTP 뭐 이런 걸 이용하셔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이 웹사이트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안에서
동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기본적인 메커니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설명만 드리면 그러니까 바로 아주 간단하게 헬로 월드라는 데모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데모를 간단한 사이트를 만드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애저 포탈에 접근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무료로 계정을 만드시거나 아니면 유료로 계정을 갖고 있으시게 되면 그걸 통해서 이런 포탈에 접근하실 수가 있고요. 예, 이렇게 포탈에서 보게 되면 제가 만들어 놓은 서비스들이 쭉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엄청 많죠. 예. 여기서 저는 이제 오늘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새롭게 빠른 생성 뭐 URL은 테스트를 하기 위한 URL이 실제 여러분들이 접근이 물론 가능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도메인 네임으로 도메인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 서비스는 안 되고요. 유료화된 서비스부터 그게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미국으로 할 건지 유럽으로 할 건지, 예, 미국으로 할 건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데이터 센터를 정하시게 되면 바로 사용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실제 미국, 일본 서부나 동아시아나 별로 큰 차이는 없는데요. 조금 더 일본 서부가 빠르니까 만들게 되면 예, 만드는 중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실제 시간은 얼마 안 건드립니다. 안 걸리고요. 한 10몇 초? 예, 벌써 만들어졌고요. 사이트에 가서 보면 이제 이런 이름으로 데모 제 이메일 주소와 데모 테크란 이런 형태대로 만들어졌고요. URL을 쳐보면 아무런 콘텐츠가 없기 때문에 이런 빈 템플릿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이거를 웹매트릭스로 수정을 한다. 그러면 웹매트릭스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 웹매트릭스 무료 툴이니까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라이브 사이트를 바로 다이렉트하게 수정할 건지 아니면 로컬 카피를 만들 건지를 물어보고요. 다이렉트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선 웹 콘텐츠를 가져오게끔 되어 있고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요거는 FTP를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FTP라든지 아니면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툴에서도 이제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 사이트에 접근을 해가지고 콘텐츠를 수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예, 페이지가 떴고요. 아까 빈 템플릿으로 보여드렸던 그 내용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HTML 아주 더미 템플릿들이 있습니다. 예, 바디. 수정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바로 웹매트릭스에서 제가 다이나믹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장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URL 가보게 되면 네, 간단하죠. 일본 서부의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 안에 제가 조금 전에 만든 웹사이트가 러닝되고 있어요. 간단합니다. 웹매트릭스 이용해서. 자, 이 웹사이트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기본적으로 모든 데이터 센터에 제공하고 있는 보안, 뭐 그런 세큐리티 기준, 그런 걸 다 모든 다 만족이 됩니다. 자, 그럼 몇 명이 접속할까요? 그럼 여기다. 수십 명이 들어옵니다. 그럼 지금 물론 제가 쉐어드 모드로 만들어서 그렇긴 하지만, 이거 만들어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될 것 같다. 그럼 크기 조정에 가서, 현재는 무료긴 하지만, 예, 무료로 돼 있죠. 공유 모드, 기본, 표준 모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인스턴스 크기는 뭐 자금, 중간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이렇게 놓고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엄청난 큰 사이즈로 스케일업이 돼버립니다. 끝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자, 이런 걸 어디다 쓸까요? 물론 우린 이미 다 투자에 대한 리소스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라고 하지만 잠깐 쓸 때, 예를 들면 프로모션을 해야 돼요. 마케팅 프로모션을 해야 됩니다. 자, 대규모 추석 전에 세일이 들어가요. 세일 전용 그런 안내 페이지라든지 그런 거 다 나가야 됩니다. 한국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전 세계 인구한테 그런 거 생각해 보죠. 몇 개에서 그 이벤트 페이지 때문에 메인 페이지가 죽어요. 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벤트 페이지는 어떻게 하냐면 클라우드로 보내는 겁니다. 클라우드에서 그 이벤트 기간만 쫙 이렇게 써놓고 썼다가 이벤트 끝나면 삭제해버리면 끝입니다. 자, 제가 좀 전에 만들었죠. 데모테크를. 만들어서 저 이제 다 썼어요. 연결된 리소스 없습니다. 삭제. 삭제하고 있고요. 끝. 없어졌습니다. 자, 저희가 만약에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웹 서버를 구성해야 되고 운영체제를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야 됐다라면 지금은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만큼의 공간을 사이트를 할당받아서 컨텐츠는 내가 갖고 있는 거니까 컨텐츠를 디플로이하고 그 다음에 바로 사용하고 끝나면 되는 거죠. 예, 뭐 그 외에도 이제 제가 웹 매트릭스를 이용한 부분들을 보였지만 뭐 비주얼 스튜디오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애저 웹사이트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웹 호스팅이랑 똑같긴 하지만 그 웹 호스팅의 차이점은 뭐냐면 내가 그냥 웹 호스팅이 그야말로 공간을 할당받고 예약을 하고 그거에 만큼 리소스를 다 예약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나 요만큼만 쓸게요. 그럼 그것도 바로 안 해주시거든. 좀 이따 뭐 해줘요. 뭐 해야 되고. 아니면 거기에 사용된 스크립트들도 요거만 써야 되고 그런 것들 제약이 많습니다. 하지만 애저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무료 인스턴스 하는 거는 무료로 10개까지 뭐 약간 기능이 제한되긴 하지만 그 다음에 스케일을 조정을 하고 웹 개발, 컨텐츠 개발에만 집중을 하면 되고요. 사용되는 기술들 ASP.NET, 파이썬, PHP, 최근에 자바, 노드.js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발 환경은 반드시 윈도우에 되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친숙한 웹 개발 퍼블리싱 툴만 있으면 바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콘텐츠가 사실 FTP URL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FTP로 접근할 수 있는 FTP 클라이언트 툴만 갖고 있으시면 콘텐츠를 만드셔서 해당되는 URL로 퍼블리싱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뭐 빠른 배포라든지 모니터링, 그 다음에 진단과 수정에 대한 부분들도 가능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요.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10개의 무료 웹사이트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브스크립션 만드시고 그 돈을 안 나가시려면 그냥 웹사이트를 그냥 저도 몇 가지 그런 블로그를 이렇게 이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10개 웹사이트 무료 모드로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주 그 무료 모드를 넘어가는 그런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저장소 이미지가 너무 갑자기 커진다든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라면 그 별도에 대한 그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나올 수 있지만 웹사이트 자체에 대한 비용은 10개까지는 추가되진 않고요. 웹사이트 생성하는 것도 제가 직접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인스턴스 간의 어떤 그 부하를 조정하는 부분들도 가능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업, 물론 스케일업은 한계가 있습니다. 좀 복잡해지긴 하지만 무료 모드가 있고 공유, 기본, 표준, 뭐 베이직하고 스탠다드라고 했는데 이제 기본하고 표준 모드로 있고요. 그 안에서도 이제 스몰, 미디움, 라지 같은 그런 사이즈 업 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얘가 한 서버당 버텨낼 수 있는 모든 리소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가 버티는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몇 개까지 늘릴 수가 있냐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가. 그럼 이 숫자를 계속 늘리다 보면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서버 쪽에 들어온 요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웹사이트 만드시는 부분들에서 어떤 스케일이라든지 부하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들을 쉽게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예, 웹 기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뭐 ASP.NET이라든지 AS 클래식 ASP에 대한 부분들은 뭐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뭐 PHP나 자바 같은 노드.js 같은 경우도 그냥 스크립트 기반이지 않습니까? 스크립트 기반이기 때문에 그 스크립트를 가지고 개별적인 SDK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SDK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뭐 노드 같은 경우에는 npm이라고 해가지고 노드 패키지 매니저라는 걸 이용을 해서 해당되는 어떤 웹 노드 라이브러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셔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노드에 대한 부분들도 이따가 제가 그 같이 데모를 통해 설명을 드리고요. 데이터베이스 쪽이 좀 어떻게 보면 선택의 폭이 좀 작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데이터베이스 쪽은 릴레이션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 두 가지를 제공합니다. SQL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이제 저희 오늘 마지막 세션에서 언급되는데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죠.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클리어DB를 통해서 MySQL이라는 또 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오픈소스 웹 갤러리는 아마 저희가 예전 처음에 나온 설명에서 가장 많이 보여드렸던 데모 중에 하나가 그 워드프레스 엔진을 만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워드프레스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MS 개발 툴적인 측면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라든지 웹매트릭스 같은 그런 도구에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운영체제도 어디든지 개발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예, 이제 뭐 라이브 측면인데요. 실제 이제 라이브 되기 전까지 개발은 다 끝났고 실제 이 웹사이트를 라이브하기 위해서는 그 외적인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요즘 데브옵스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개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개발한 다음에 이 웹사이트가 살아있으려면 꾸준히 업데이트가 돼야 되고 협업이 돼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소스 관리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팀 파운데이션 서버라든지 아니면 표준 긱허브 같은 그런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드랍박스 같은 통해서도 그런 가상 폴더 메커니즘을 통해서도 소스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링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 그 스토리지 쪽으로 떨궈가지고선 이 서버 자체를 우리가 어떤 운영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보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OS에 있을 경우에는 또 그런 면에서는 또 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어느 특정 OS에서 돌아가고 있으니까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 모니터링에 들어가서 어떻게 접속을 했는지 쭉 볼 수가 있지만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제가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운영체제 쪽으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운영체제에서 보던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느냐? 별도의 어떤 스토리지 공간으로 그 이벤트 로그를 떨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보기 위한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그러면 얘가 웹사이트에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아키텍처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요. 뭐 컨셉은 이렇습니다. 클라우드 디자인 컨셉이라는 것은 얘가 플렉시블하고 엄청난 풀을 기반을 하고 있고 사용량에 대한 부분들을 메저링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요소로 프로그램이나 이 서비스 자체도 구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어떤 클라우드 기반 하에 위에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들 여러분들 만드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기반의 이 애저 웹사이트라는 서비스를 만들어낸 거예요. 원래 코드 네임은 뭐 안타레스라고 해서 무슨 전갈 자리에 있는 별자리 이름으로 시작됐던 프로젝트인데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클라우드 기반으로 되어 있고 얘가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전부 다 SQL 데이터베이스라는 클라우드 DB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프로비저닝 같은 경우도 이 웹사이트를 제가 딱 요청을 하게 되면 미리 만들어져 있던 리소스를 교체해 주는 게 아니라 그때 필요한 만큼의 리소스를 프로비저닝 해가지고서 만들어내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예, 뭐 저장 공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트 리스트한 웹서버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는 거죠. 스테이트 리스트, 뭐 스테이트 풀, 뭐 통상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기본적으로는 스테이트 리스트를 상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빨리 확장을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까 보여드렸던 맨 처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기본적인 아키텍처에 대한 조금 더 드릴다운한 디테일한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애저 로드 밸런싱에서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디를 찾아달라고 어디 웹 서버에 요청하겠다고 요청이 딱 들어오게 되면 이 로드 밸런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포트에 대한 부분들은 막혀 있고 80 포트로 들어오는 요청에 대해서만 통과를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든 웹사이트가 80 포트가 아닌 이상한 포트가 열려가 들어와가지고 해커들이 들어와서 뭘 심어 놓는다든지 그런 부분들 자체가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 대부분의 웹사이트가 감염되고 오염되는 그런 이유들은 뭐냐면 운영체제의 포트라든지 그런 부분을 취약점 타고 들어와서 거기서 무슨 여러 가지 단계별 작업을 통해 가지고 웹사이트를 감염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로드 밸런서 자체가 이미 다 막아버린다는 거죠. 포트 레벨에서. 그러면 이제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IIS 서버를 쓰고 있습니다. IIS 서버를 쓰고 있고요. 윈도우 서버 기반의 IIS 서버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IIS 서버에 이미 사용되고 있는 ARR이라고 하죠. 어플리케이션 리퀘스트 라우팅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이트리스한 어떤 로드 밸런싱이라든지 그런 걸 구축해주는 서비스고요. 여러분들 직접 IIS에도 이 ARR을 인스톨을 하셔가지고 모두 컴퓨터에서 잡아가지고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비활성 사이트 같은 경우에 런타임 DB에서 어떤 요청을 했는지, 호스트 서버는 어떤 서버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다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요청을 받았어요. 내부적인 MS 내부에 있는 웹서버가 딱 이건복 씨가 웹서버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게 되면 그러면 현재 가용한 서버가 어디 있지? 그런 것들 다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정보는 다 여기 있어요. 실제 얘는 어디로 봤냐면 클라우드 커널이라고 하는 커널 컨트롤러 통해서 정보를 가져오게 되고요. 그러면 그 웹서버가 결정이 되면 어느 데이터 센터에 있는 어느 웹서버를 딱 결정을 합니다. 그럼 그 웹서버 안에서 자, 이제부터 모든 요청은 이 웹서버로 가게 된다라고 지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컴퓨레이션이 다 됐으면 웹서버 쪽으로 해당되는 컨텐츠들을 프로비저닝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템플릿이 됐건 아니면 제가 라이브러리 갤러리에 있는 거면 갤러리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디플로이를 하게 되고요. 그럼 그 해당되는 내용들이 웹사이트 DB와 저장소 컨트롤을 통해서 전부 다 같이 다 그 내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그다음부터 이제 두 번째 이제 활성이 이제 지금 비활성 상태긴 하지만 활성화가 되면 런타임 DB로 가지 않고 바로 웹사이트 DB라든지 저장소 정보만 가지고선 액세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로 이제 응답을 주게 되는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아키텍처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미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다. 이미 사이트가 DB가 다 크리에이션이 되어 있고 저장소 공간까지 다 전부 다 할당이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런타임 DB로 가지 않고 바로 웹서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웹서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웹사이트의 DB와 저장소 컨트롤러 다 이 정보 다 액세스 됐으면 바로 리스폰스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들은 웹서버를 결정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웹사이트 DB와 저장소 컨트롤러를 설정하는 부분들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고요. 그게 이제 끝나게 되면 이제 두 번째 정상적인 리퀘스트부터는 바로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리스폰스가 가게 된다는 거죠. 예. 다시 또 ARR을 통해 가지고 로드 밸런서에 넘기게 되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그 모든 구조를 보게 되면 아까 제가 런타임 DB와 웹사이트 DB 어떤 걸 통해서 동작하냐면 마이크로소프트의 SQL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는 SQL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돌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IIS 서버, 그 다음에 웹 서버, 저장소 컨트롤러는 뭘로 기반으로 동작이 되냐면 애저의 워크롤이라는 게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항목 중인데요. 그 워크롤이라는 걸 통해서 동작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드라이브라고 해가지고서 컨텐츠들, 이미지 파일, HTML 파일 그런 것들은 블랍 공간에 다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API 관련된 부분들 호출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배포 서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들도 워크롤들이 하게 되고요. 이제 API는 컨트롤러한테 물어보고, 즉 이거죠. 웹매트릭스라든지 아니면 비주얼 스튜디오라든지 아니면 그런 툴들에서 제 저장소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이 API 프론트엔드 얘가 먼저 리퀘스트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냥 함부로 나 그냥 가고 싶어 안 돼요. 컨트롤러를 통해서 받아서 얘가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배포 서버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저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인프라와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별도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기반에 깔고 그 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다른 팀에서 이런 웹사이트 운영을 하기 위한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예, 워커로 돌아가고요. 그 웹서버 안에는 월드와이드 웹서버 W3WP라는 그 월드와이드 웹서버 프로세서가 멀티플로 이렇게 쭉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DWAS는 다이나믹 웹 액티베이션 서비스, 그 다음에 리소스를 얼마큼 쓰고 계신지 모니터링하기 위한 또 얼마만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쓰고 계신지에 대한 매터링. 과금 저희도 돈 벌어야 되니까, 그죠? 매터링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답니다. 이거를 다 아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웹사이트가 어떻게 동작을 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아실 수가 있어요. 디테일하게. 실제 여기까지도 설명이 아마 안 됐을 수도 있는데요. 이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이런 식으로 동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 개의 어떤 서버라든지 웹사이트에 대한 부분들이 구축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보통 이제 성능에 대한 어떤 부하를 크게 늘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모델 기본적으로 논의가 되죠. 스케일 아웃하고 스케일 업이 있는데, 아웃은 그야말로 숫자를 쭉 늘리는 겁니다. 숫자를 늘리는 거고, 스케일 업은 위쪽 사이즈로 올리게 되는데, 스케일 아웃은 이제 쉐어드 인스턴스부터 저희가 제공이 되고요. 스케일 업은 지정 인스턴스, 리저브드 인스턴스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쉐어드 인스턴스랑 이 리저브드 인스턴스, 한글로 번역을 하자면 공유 모드와 예약 모드였나요? 한글은 원래는 좀 지정 모드가 맞긴 하는데 아마 번역을 정확하게 하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쉐어드 모드는요, 제가 쉐어드 모드로 하나의 웹 서버를 돌아간다고 하게 되면 멀티플하게 이런 하드웨어 서버가 쭉 있고요. 여러 개의 물리적인 서버들이 쭉 있고, 그 다음에 웹 서버에 해당되는 사이트들이 이 멀티플한 그 물리적인 서버 위의 공간에 여러 개의 웹사이트가 존재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겁니다. 즉 쉐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정된 어떤 인스턴스가 아니라 여러 개의 하드웨어 기반에 그 위에 여러 개의 웹서버가 올라가 있고, 그 중에 하나의 제 웹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주 큰 리소스가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보자면 여러분들이 웹서버 만들어서 그냥 웹사이트 하나 만드는 것만도 더 적은 리소스가 들어가는 거죠. MS 입장에서는. 그만큼 리소스가 작긴 하지만 그 기본적인 어떤 기능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고요. 그 두 개를 만들게 되면 더 큰 풀 안에서 이 인스턴스가 두 개가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제가 아까 만들었던 동일한 내용들이 인스턴스를 제가 두 개로 늘리겠다라고 하게 되면 똑같은 내용들이 두 개가 만들어져서 이 공간에 두 개가 있으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받을 수 있는 게 만약에 10,000명이면 하나가 더 만들었기 때문에 20,000명에 대한 부분들도 내용이 커버가 되는 거죠. 이게 쉐어드에서 두 가지 모드로 했을 때고요. 리저브드는 모드는 어떻게 되냐면 그런 여러 가지 쉐어 있는 모드가 아니라 얘가 하나의 어떤 웹 서버 안에서 할당이 됩니다. 그 서버로 어떻게 보면 가상이긴 하지만 웹 서버에 대해서 다른 애들이 안 들어와 있어요. 즉 조금 전에는 제가 제 것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 분들도 만드시게 되면 그런 옆에 있는 인스턴스도 옆에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얘가 막 엄청나게 헤비하게 써요. 끝까지. 저는 그냥 하루에 10명, 50명 들어올까 마는데 누구는 이거 무료긴 한데 그러니까 쉐어드 모드인데 하루에 막 10,000명도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막 약간은 힘들단 말이에요. 그거를 사실 개런티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런 거 나는 좀 더 인텐시브하게 난 정말 내 것만 쓰고 싶어. 내 자원들이 딴 애들부터 영향을 받고 싶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정 모드로 가는 겁니다. 그 지정 모드로 가고요. 지정 모드에서 이제 두 개를 늘린다면 이게 또 하나 형태대로 또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예, 여기 뭐 백업 같은 게 만들어있는데 여기서 이제 표준 모드는 뭐냐면 스탠다드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도 밑에 받쳐주는 하드웨어조차도 별도의 서비스 인스턴스로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 물리적인 서버에 아예 하나가 딱 올라가 버리는 그런 형태로 가버리는 거죠. 예, 이제 오토 스케일링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오토 스케일링은 그래서 스탠다드부터 되는 겁니다.
쉐어드 모드에서보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숫자를 늘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쉐어드, 리저브드, 그 다음에 오토 스케일링 하기 위한 스탠다드,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큰 사양을 원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해당되는 사이징을 하시면 되는 거고, 사용이 끝나면 다시 줄이게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ASP.NET, 뭐 PHP, Node.js 할 수가 있는데요. Node.js 이용해가지고 웹사이트 구축하는 거는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한 Node.js로 만드는 그냥 아주 심플한 헬로 월드. 예. 예, 노드는 사실은 웹서버가 따로 필요하지 않고 그냥 node.exe 자체가 사실은 서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켓에 대한 컨트롤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로 그렇기 때문에 API라든지 그다음 비동기 처리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죠. 예, 제가 뭐 헬로 월드 이렇게 바꾸고 세이브. 다른 애저 서비스로 좀 넘어가세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웹사이트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대시보드. 예, 헬로우로만 돼 있거든요. 그냥 이거 Node.js로 만든 건데요. 제가 좀 전에 헬로우였는데 배포 쪽을 가보게 되면 긱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이걸 어떻게 하는 부분은 아주 간단합니다. 웹사이트 테스트. 웹사이트를 이렇게 하나 만드신 다음에요. 그 배포 쪽에 가보시게 되면 소스 코드 디플로이를 어떻게 바인딩을 할 건가 하는 걸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었고, 소스 제어에서 배포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게 되면 소스 코드 위치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이냐, 로컬 깃 리포지터리냐, 깃허브냐, 드랍박스, 그 다음에 뭐 기타 코드 플렉스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이제 깃 리포지터리로 설정을 한 거고요. 리포지터리에 활성 배포된 게 아까 아마 1시 14분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세미나 들어오기 전에 체크인을 한 게 있고요. 그래서 modify 데모라고 넣고, 그렇지. 예, modify 됐고요. 뭐 명령어를 하는 건 아니지만, 예, 그래서 예, 간단히 modify 한 다음에 이제 애저 쪽을 통해 가지고 퍼블리싱을 하는 거죠. 깃 푸시 해가지고 마스터 쪽으로 패스워드. 그럼 이제 그 기기야 뭐 여러분들 다 많이 쓰고 계시는 거니까 이제 예, 업데이트가 됐고요. 가서 예, 또 배포가 새롭게 방금 전에 또 끝났습니다. 배포 끝났고 대시보드 가서 아까 헬로우가 아니라 헬로 월드로 월드가 추가됐죠. 이런 식으로 긱을 통해 가지고서 바로 인테그레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원래 쓰고 계시던 긱 기술을 이용하셔 가지고 리포지터리를 통해 가지고 수정하고 배포하고, 또 중요한 거는 예. 이런 배포에 대한 부분들을 그 긱 자체로 또 소스 코드를 관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예, 여기 이거는 약간 이제 기기였지만 지금은 TFS 서비스입니다. TFS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이 내용들도 작업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TFS가 조금 더 비주얼 스튜디오랑 인테그레이션이 되어 있으니까 물론 이제 긱도 인테그레이션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제가 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했다든지 그 다음에 소스 코드에 들어가서 체크인을 하게 되면 테크 데이스 데모 그럼 이제 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원격에 있는 팀 파운데이션 서비스에 제가 코드를 체크인을 하는 겁니다. 체크인을 하게 되면 얘가 열심히 이제 체크인을 하고 있고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기기는 좀 빠른 편인데 팀 파운데이션 서비스는 조금 시간이 걸려가지고요. 그 보면 이제 조금 이따 보시면 지금은 이제 어제 4월 18일 금요일 날 오후로 되어 있는데 일한 시간이 다 나오네요. 11시 40분까지 마지막으로 확인을 했다라는 걸. 그래서 이렇게 좀 있으면 이제 조금 제가 체크인한 거 기준으로 해가지고선 TFS 쪽에 올라가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이라고 해가지고선 이 온라인 상에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온라인 사이트고요. 여기서 제가 만든 뭐 웹 프로젝트라든지 그거에 대한 뭐 내용들을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프린트 기반으로 뭐 어떻게 번다운 시트 같은 부분들로 나오고요. 팀원이 누구고 저 혼자 개발하고 있긴 하지만 뭐 이런 부분들도 다 나오게 되고요. 또 하나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에서 재미난 기능들이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에서 편집이라는 게 있거든요. 잘 안 보이시죠?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에서 편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 하는 거냐면요. 패스워드. 아까랑 조금은 다른 메뉴가 떴고요. 보시게 되면 디폴트. 바로 제가 만든 디폴트.aspx에 대한 소스가 이렇게 보이고요. 수정도 가능합니다. 테스트, 타이틀. 테스트라고 여기 좀 작게 나오긴 했지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바로 코드 수정에 대한 부분도 온라인에서 웹페이지에 수정할 수가 있으세요. 물론 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잘 쓰고 계시고 그런데 굳이 이 웹페이지에서 코드를 다 수정을 하겠다? 인텔리센스도 안 되는데
뭐 그럴 분들은 많이 않으시겠지만 급하게 원격제 뭐 갑자기 나가셨어요. 근데 뭐 웹페이지에 뭐 내용이 잘못됐다. 급하게 수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트는 아니지만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디버깅 하는 걸 좀 보여드리면요. 비주얼 스튜디오, 이거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만 좀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테크데이 데모 웹이라고 프로젝트 이름을 주시고요. 예. 빈 프로젝트 만들고 여기 보시게 되면 예. 내가 이거 그냥 웹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이 웹 프로젝트를 어디로 디플로이 할 거냐면 애저로 바로 지정할 수가 있으세요. 애저의 웹사이트로 지정을 하겠다. 아니면 VM. 근데 여기서 웹사이트로 하겠습니다. 그렇고. 그러면 얘가 바로 원격지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안에서 제가 아까 웹사이트 만들었던 화면을 그냥 그 애저 웹사이트로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테크데이 데모 웹에 뭐 MSDN 계정을 이용해서 재팬 웨스트 만들겠다. 오케이. 그러면 제가 열심히 그 프로젝트는 이미 만들긴 했지만 애저 웹사이트를 디플로이 퍼블리싱하기 위한 퍼블리싱 스크립트들을 만들어내고요. 제가 add 웹폼 default.aspx로 예. 예. 라벨도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버튼도 갖다 놓고. 버튼 클릭하게 되면 뭐지? 이 코드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시스템 now to string. 이 아주 간단한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플레이 해보면 일단 먼저 로컬에서 실행이 되겠죠. 로컬에서 실행해보고 버튼 누르면 날짜 나와요. 그죠? 아주 간단하게 코드를 만드셨어요. 자, 로컬에서 디버깅 간단하죠? 그냥 브레이크 포인트 걸고 실행하면 웹페이지 떴다가 이벤트가 발생하면 비주얼 스튜디오 넘어오겠죠. 이게 디버깅이거든요. 그죠? 자, 이거는 너무 간단하니까. 자, 이거를 그러면 애저에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본 DC에다 디플로이를 한 다음에 제가 여기서 디버깅을 해볼게요. 자, 숨 막히는 순간입니다. 퍼블리싱을 하고요. 퍼블리싱을 할 때 웹 디플로이먼트 기본적인 내용 그대로 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넥스트 갈 때 이게 히든키인데요. 예, 컨피그레이션을 릴리즈로 하게 되면 얘가 디버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플로이 하실 때 이 모드를 릴리즈가 아니라 디버그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거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디버그로 하시고요. 넥스트, 퍼블리싱. 그러면 얘가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 다 열심히 해가지고선 예, 디플로이를 해서 실제 애저 웹사이트에 한 걸 보여주고요. 여기서 버튼 누르면 안 됩니다. 몇 가지가 더 필요하고요. 뭐가 더 필요하냐면 애저 요 테크데이에 가서 구성에 가보시면 원격 디버깅. 이게 좀 귀찮으시죠? 귀찮으시긴 한데 이게 뭐냐면 윈도우 애저 저희가 처음에 디버깅을 지원 안 했던 게 얘는 프로덕션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개발은 다 로컬에서 끝내놓고 그냥 클라우드 앤 퍼블리싱만 하세요. 굳이 여기서 디버깅 하는 거 상당히 리스크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제공 안 했다가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래도 실제 상황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틀리다. 예. 그래서 설정하고 비주얼 스튜디오 버전 해주고 저장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업데이트를 하게 되고요. 예, 업데이트가 됐고 브레이크 포인트를 건 다음에 서버 익스플로러에 가서 웹사이트에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사용하는 애저 계정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제 제가 사용하는 웹사이트 쭉 나올 거고요. 아마 얘가 제가 조금 전에 만든 웹사이트일 겁니다. 여기 가서 예, 어태치 디버거라는 메뉴가 뜹니다. 예, 이 어태치 디버거 메뉴가 뜨고요.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태치 디버깅 하면 얘가 이제 리모트에서 작업을 한다고 이렇게 뜨고, 예, DC에 있는 내용이랑 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얘가 드디어 제 클라이언트 비주얼 스튜디오랑 재팬 DC에 있는 웹 호스팅 하는 부분이랑 붙어서요. 자, 이제 버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 둘, 셋, 짜잔. 라이브예요, 라이브. 놀랍지 않나요?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디버깅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로디드 해가지고 D 드라이브에 윈도우즈에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돼 있어요. 뭔지 아세요? D 드라이브에 윈도우즈가 있어요. 제 운영체제 C 드라이브밖에 없거든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클라우드 서비스는 운영체제가 D 드라이브에 있어요. 원격지에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걔랑 연결해가지고선 지금 라이브 디버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넥스트 넘기면 예, 넘어가고 짜잔 짜잔 예, 이런 식으로 디버깅이 됩니다. 자, 이게 클라우드 웹사이트 상의 디버깅이었고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요. 웹잡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잠깐만요. 예, 아까 Node.js, TFS, Git 보여드렸죠. 예,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에서 온라인 상에서 코드를 수정하는 것도 직접 보여드렸고요. 예, 뭐 진단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HTTP 로그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FTP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 가서 아무 웹사이트나 가보셔가지고 대시보드에 보시면 예, FTP 진단 로그라고 해가지고 이 FTP URL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파일질라라든지 FTP 툴 이용하셔가지고 이 진단 로그라든지 FTPS라든지 이런 거 진단 로그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로그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셔도 되고요. 예, 디버깅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웹사이트 선택하시고 디버그 모드로 퍼블리시 하신 다음에 애저 포털에 다시 들어가셔서 디버그 모드를 설정을 걸어주시고 그 다음에 원격 디깅 프로세서에서 어태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제가 몇 번 왔다 갔다 해서 좀 혼동스러울 수도 있으시지만 절차는 사실 이렇게 4단계만 해주시게 되면 원격 디버깅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뭐 웹잡은 아까도 잠깐 설명을 김영신 부장에 소개를 해드려서 제가 따로 설명할 건 없지만요. 얘가 웹에서 돌아갈 때 기타 웹 스크립트만으로는 되는 게 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서버 사이드 뭔가 하나 돌아주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 이미지 처리, 큐, 어떤 큐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RSS를 수집을 해가지고 웹에다 표시해야 되는지 그거를 웹사이트가 하고 있으면 물론 가능은 하지만 본연의 임무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웹사이트 전체가 느려지니까 별도의 프로세스가 돌면서 웹페이지를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게 바로 웹잡인데요. 파일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들. 어떤 스크립트를 지원하냐면요. 커맨드, 뭐 배치 파일, exe, 파워쉘 스크립트, 그 다음에 PHP, 파이썬, 그 다음에 Node.js 스크립트 다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exe 같은 경우에는 애저 SDK, 웹잡 SDK가 있어가지고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인스톨 패키지 저 명령어 라이브러리 패키지 매니저에서 저 실행하시게 되면 바로 쭉 들어갑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프로젝트에서요. 제가 웹잡을 만들어 놨고요, 이미. 예. 지금 하나 헬로 월드라는 웹잡을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실행 중이라고 나오게 돼 있고 만드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름을 주신 다음에 exe라든지 아니면 그 해당되는 내용들을 zip 파일로 묶으셔가지고
최고 100메가까지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업로드한 다음에 돌아가는 모드는 이 세 가지에 따라서 만드시면 돼요. 무조건 계속 돌아가는 경우, 그 다음에 일정 스케줄에 따라서 하게 되면 스케줄을 설정하는 화면이 나와서 스케줄에 따라서 이 프로세스가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니면 그냥 내가 실행하라고 명령할 때만 실행되는 어떤 그런 케이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그 잡을 하나 만들었고요. 이렇게 using Windows Azure 잡이라는 네임스페이스를 선언을 유징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코드는 간단하고요. 계속 실행되는 모드 설정을 한 거고, 어떤 웹잡 Q라는 어떤 그 Q가 인풋이 들어오게 되면 그 해당되는 그 받은 메시지를 블랍에다가 쓰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Q에 들어오면 읽고 있다가 그 블랍 스토리지에다가 그걸 적어주는 아주 간단한 코드고요. 제가 이거를 만들어서 빌드한 다음에 빌드에서 만들어진 이 디버그 쪽에 이제 제너레이션 어떤 파일들을 zip 파일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어떤 여기에다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zip으로 만들어서 그 zip 파일을 이 웹잡이라는 데다 올리시게 되면 Q에 들어온 메시지를 그냥 블랍 스토리지에 쓰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얘가 동작된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얘는 지금 여기 보이시는 화면은 Azure Storage Explorer라고 해가지고 스토리지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미리 내용 확인해 볼 수 있고 Q라든지 블랍을 생성해 볼 수 있는 툴이고요. 그래서 Hello Tech Days라고 놓고 잡이 아니죠. Q에 가서 Q를 먼저 생성을 해야 되니까 Hello Tech Days라는 Q를 그냥 날리는 겁니다. 메시지를. 그럼 Q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Q가 하나 만들어지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Q가 만드는 Q를 읽어서 Q의 내용을 그냥 블랍에다 써버리는 애거든요. 이 잡은. 그럼 블랍에 가서 조금 Q에서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별도의 그 SCM 그 작업 콘솔을 제공을 합니다. 콘솔을 이 웹잡이 현재 상태를 쭉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조금 전에 아마 돌린 건데요. 45초 전에 제가 날린 이 메시지가 성공적으로 수행됐다라고 나오고요. 아마 여기 보시면 이게 텍스트를 보게 되면 Hello Tech Day 블랍에 써버렸어요. 제가 아까 Q에 Hello Tech Day라고 썼던 Q에다가 메시지를 딱 던졌는데 그 Q를 받아서 그 잡이 파일로 써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이미지 처리를 한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사실 이 웹잡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웹잡 통한 SDK 보여드렸고, 이제 트래픽 매니저. 이거 꼭 보여드려야 됩니다.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어렵진 않았고요. 되게 간단합니다. 돈 드는 건 회사 계정으로. 왜냐하면 이 트래픽 매니저는 표준 모드에서만 가능하거든요. 무료 모드에서는 동작 안 합니다. 불행하게도. 그래서 제가 2개의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2개의 웹사이트, 아주 엄청난 웹사이트 2개를 만들었고요. 이 2개의 웹사이트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트래픽 매니저를 통해서. 그 트래픽 매니저를 가보시게 되면 트래픽 매니저 새로 만들기 그 트래픽 매니저를 보면 이제 얘가 만들면 3가지 룰이 있거든요.
성능으로 할 거냐, 라운드 로빈으로 할 거냐, 페일오버로 할 거냐, 이 세 가지를 물어봅니다. 성능을 하게 되면 가장 가까운 지역. 제가 일본 DC에다가 디플로이를 한 게 있고 미국 DC에 디플로이를 한 게 있어요. 제가 지금 한국에 있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는 게 빠를까요? 일본으로 그냥 리덕션 하는 거예요. 만약 캘리포니아에서 누가 접속을 한다? 그럼 미국으로 보내버려요. 그게 성능 기준이고, 라운드 로빈은 두 개 양을 봐가지고서 적절하게 얘 줬다, 쟤 줬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라운드 로빈 하는 거고, 페일오버는 핫빗을 보고 있다, 얘가 죽었어요. 무조건 얘로 보내는 거예요. 뭐 성능을 이렇게 만들고, 예, 만들었으면, 그래서 끝점, 엔드포인트죠. 끝점 추가 들어가 보면, 클라우드 서비스들 쭉 있고요. 클라우드 서비스가 아니라 예전에 클라우드 서비스만 제공했거든, 저희가요. 짜잔, 웹사이트도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웹사이트, 요거를 나는, 얘는 왜 디세이블 되어 있을까요? 표준 모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프리 모드는 이렇게 지원을 안 합니다. 차라리 보여주지 말던가, 그럼. 예, 제가 지금 회사에 대한 이런 불순한 생각을. 예. 트래픽 매니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게 되면, 아시아 쪽에 하나, 이스트 US에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두 군데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사이트를 들어가 봐야겠죠. 데모. 네. 어떻게 들어갔냐면 지금 여기 두 개의 사이트인데 대표적인 URL이 데모라고 만들어 놨는데 한국에서 접속을 하니까 아시아 쪽 웹서버로 들어가 버렸어요. 계속 아무리 해도 아시아 쪽으로 갈 겁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이제 해야 되는 건 딱 하나죠. 아시아 쪽 웹사이트에 가서 아시아 웹서비스를 중지합니다. 예, 중지됐고요. 얘를 딱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면 파이어폭스의 도움을 받아서 넘어가야 되는데 거짓말 안 하고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넘어가는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요. 아까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파이어폭스에 있는 내용이랑 이렇게 했는데, 예. 이거 시간이 조금 걸린다. 한 약간 몇 초? 마지막 세션에 발표하신 성지용 부장한테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제가 옆에서 보여줬는데 잘 됐는데요. 예. 예, 좀 약간은 전환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 이게 꼭 이제 발표가 끝나면 또 잘 되고 그러더라고요. 예. 요게 트래픽 매니저입니다, 하여튼. 예. 그래서 이 트래픽 매니저는 순간적으로 제가 아마 보통 제가 보기엔 다른 분 계시면 한번 접속해 보셔도 돼요. KB리 데모 애저 웹사이트 접속해 보면 아메리카로 나올 거예요. 아메리카 나오면 이 브라우저 캐치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 세 가지 룰에 의해서 되고 있고요. 이렇게 하나가 더가 뭐냐면 현재는 지금 아마 이제 기존까지 안 됐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너무 이제 작아서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징을 하나 더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보통 스테이징이랑 프로덕션이 있기 때문에 두 군데 다 디플로이를 해놓고 업데이트는 어디다 먼저? 스테이징에다 먼저 해놓고 스테이징에 다 테스트가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스와핑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 사이트에 가보게 되면 요게 있어요. 하단에 교환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문으로는 스와핑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걸 누르게 되면 스테이징 내용과 프로덕션 내용들이 변경이 됩니다. 자, 다시 한 번만. 좀 이상하네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교환하게 되면 원본과 대상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쫙 바꿔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제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한 게 스테이징이랑 그런 부분이고요.
예, 트래픽 매니저를 위한 고가형성 웹사이트 하는 부분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웹사이트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웹사이트, 클라우드 서비스, 웹롤이 있고요. 가상머신. 가상머신은 사실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냥 여러분들 직접 운영체제 선택하시고 IIS 서버 설정하셔서 거기에 다 모든 작업 원래대로 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별다른 차이 없고요. 웹롤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이 두 가지는 웹사이트는 기본적으로 보면 단순한 어떤 웹사이트 구축과 빠른 디플로이 하는 부분들로 기능들이 초점이 되어 있고요. 웹롤은 어떤 기능들이 있냐면 비슷한 기능이긴 하지만 네트워크를 좀 분리하고 싶다든지 우리 회사 내부의 서버에 연결이 해야 된, 뭐 VPN으로 연결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추가적인 어떤 보안이라든지 그런 쪽 아니면 이 웹서버가 시작하기 전후에 어떤 작업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작업을 한다라면 웹롤을 쓰셔야 됩니다.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기능들은 아마 요 위에서 보여드린 이런 기능들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더 많은 기능을 쓰신다라고 하면 웹롤을 쓰셔야겠지만 기본적인 기능은 웹사이트 안에서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복잡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하신다라면 저는 웹롤을 추천해 드리고요. 간단한 홈페이지라든지 제품 소개라든지 프로모션 사이트라든지 그런 것들은 대부분 웹사이트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런 좋은 라이브러리들이 있거든요. 워드프레스, 줌라, 뭐 움바르코 이런 오픈소스 기반의 이런 그 CMS 엔진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요. 웹사이트에서 갤러리 보시게 되면 예, 이런 그 뭐 드루팔이라든지 이런 것들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선택하시게 되면 해당되는 그 CMS 엔진들이 쭉 디플로이가 되기 때문에 그냥 설정만 해주시면 돼요. 어드민 아이디 패스워드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워드프레스 엔진 기반의 블로그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건 뭐 워낙 처음부터 많이 소개됐던 내용이라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끝까지 고집이 생기네요, 이거. 예. 죄송합니다. 이게 원래는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지 않았거든요. 예. 예, 이제 중요한 건 돈입니다. 요거만 빨리 얘기하고 끝나겠습니다. 무료 10개까지 저장소 1기가 공유 모드로 되고요. 공유 모드는 100개 웹사이트까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장소는 똑같이 1기가고요. 이제 제대로 웹사이트를 만들면 기본과 표준인데 웹사이트 만드는 거 제한 없고요. 저장소는 10기가, 50기가 차이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으로 가면 이제 기본부터 SLA,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를 99.9%까지 지원을 해드리고요. 99.9면 한 1년에 한 80, 70시간 정도? 한 60시간 안 되는 정도, 6시간,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요. 6시간, 7시간 정도만 다운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시간은 그 서비스가 유지된다라고 저희가 보장을 해드리는 부분이고요. 금액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금액이고요. 스몰 사이즈 기준으로, 공유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1,000원, 기본은 66,000원, 표준은 89,000원입니다. 물론 일반 호스팅 비용에서 생각하신다면 좀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세요. 하지만 기능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신규 포탈이 새로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돼 있고요. 제가 브라우저에 가서 웹사이트 해당되는 웹사이트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요. 데모 웹사이트. 예, 좀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뭐 비용이라든지 스케일 어떻게 조정되고 있는지 파일 시스템 스토리지 이렇게 쓰고 있는 부분들 볼 수가 있고요. 예, 뭐 로그라든지 다이그노스틱 로그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볼 수가 있고요. 콘솔에 가서 예, 이렇게 콘솔 작업까지 다 되게끔 이 모든 작업을 그냥 이렇게 좌우로 왜냐면 요즘 모니터 큰 거 많이 쓰시니까 듀얼 모니터 쓰시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실 신규 포털에서 그 외에도 이제 많은 기능 제공하고 있고요. 뭐 비용 요금제를 선택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아주 직관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제 세션 이걸로 모두 마치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질문 답변은 페이스북 애저 유저 그룹에서 올려주시면 오늘 세션에서 궁금하셨던 모든 부분들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